욕실에서 갑작스럽게 숨을 거두는 어르신 연간 3,000명, 하루 평균 8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끄러져서 넘어지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원인은 전혀 다릅니다. 바로 혈류가 순간적으로 멈추는 순환 쇼크입니다. 그 첫 7초가 생사를 나눕니다. 저는 66세 심장내과 전문의 정혜준입니다. 35년 동안 6만 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심장마비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에는 반드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가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그 신호를 놓친 채 샤워하러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샤워 중 갑자기 머리가 핑 돌거나 눈앞이 하얘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순간, 그게 바로 사람을 한순간에 쓰러뜨리는 심장, 뇌혈류 급정지의 전조입니다. 실제로 심장마비로 쓰러지신 어르신 10분 중 6분이 샤워 10분 이내에 같은 증상을 겪었습니다. 만약 그 신호를 미리 알아채고 순환을 깨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단 5분의 샤워 습관만으로 막힌 혈류를 다시 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보가 당신의 내일을 그리고 소중한 가족의 내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몸이 보내는 경고를 되살리는 5부위를 순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5곳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순환 지도가 완성됩니다. 5위부터 시작합니다. 5위는 바로 손바닥입니다. 손바닥이요? 그게 심장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35년간 환자를 진료하면서 저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순환이 안 좋은 환자들은 예외 없이 손이 차가웠다는 겁니다. 작년 가을 제 진료실에 72세 최만식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밥만 먹으면 체해요. 속이 더부룩하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소화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고 밥맛이 없어서 체중도 5kg나 빠졌어요. 어르신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계셨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검사를 해봤습니다. 위내시경, 간, 초음파, 췌장 CT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혈액 검사 수치도 정상 범위였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고 기운이 없는 걸까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분명 뭔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검사 결과를 설명하려고 손을 잡는 순간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어르신, 손이 왜 이렇게 차갑습니까? 아, 원래 손발이 찬 편이에요. 젊었을 때부터 그랬어요. 나이 먹으니까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손바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손바닥 색이 창백했고 피부가 거칠었으며 손가락 끝이 약간 보라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눌렀다 떼면 혈색이 돌아오는데 5초 이상 걸렸습니다. 정상이라면 2초 이내에 돌아와야 합니다. 손바닥이 차갑다는 건 말초 순환이 멈춰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말초 순환이 안 되면 내장 순환도 안 된다는 뜻이죠. 우리 손바닥에는 신경 말단이 7,000개 이상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몸에서 가장 신경이 밀집된 부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신경들이 단순히 손에만 연결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경락이론을 현대의학적으로 해석하면 손바닥의 신경과 내장기관의 신경은 척수에서 같은 분절을 공유합니다. 이걸 연관통이라고 하는데 심장 통증이 왼팔로 퍼지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특히 손바닥과 엄지 사이, 한의학에서 합곡혈이라고 부르는 부위는 위, 간, 대장과 직접적인 신경 연결이 있습니다. 2019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손바닥을 따뜻하게 자극했을 때 내장기관의 혈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한 연구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손바닥을 40도 온수로 5분간 자극하자 위장의 혈류량이 평균 23% 증가했고 간으로 가는 혈류량도 18% 증가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효과가 단순히 온열 효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손바닥을 마사지하면서 특정 혈자리를 자극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소화효소 분비가 34%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저는 최만식 어르신께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르신, 오늘부터 샤워 전에 먼저 이렇게 해보십시오.
첫 번째 단계 준비 동작입니다. 세면대에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받으십시오.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 느껴지는 정도면 됩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단계 손바닥 깨우기입니다. 양손을 물에 담그고 30초간 그대로 있으십시오. 이때 손가락을 천천히 오므렸다 펴기를 반복하시면 더 좋습니다. 물속에서 손가락을 10번 정도 움직여 주십시오. 세 번째 단계 순환 자극입니다. 손을 물에서 꺼내시고 양손바닥을 마주 대고 박수를 치듯 30번 문질러 주십시오. 짝짝짝 소리가 나게 하시되 너무 세게 하지는 마시고 따뜻함을 느낄 정도로만 하십시오. 네 번째 단계 혈자리 자극입니다. 한 손의 엄지와 검지 사이 뼈가 만나는 부분을 반대쪽 엄지로 5초간 꾹 눌러 주십시오. 약간 아플 정도의 강도로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합곡혈입니다. 양손 다 해주시되 누를 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뗄 때 천천히 내쉬십시오. 다섯 번째 단계 마무리 순환입니다. 손바닥 중앙 부분을 반대쪽 엄지로 원을 그리며 30초간 마사지해 주십시오.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시면 됩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따라 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소화에 도움이 될까요? 어르신 속는 셈 치고 한 달만 해보십시오. 매일 아침 저녁 2번씩만요. 제가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렸을까요?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40대 중반이었을 때 스트레스로 소화불량이 심했습니다. 의사인 제가 위염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의사인 대학 동기가 제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내 손 왜 이렇게 차가워? 순환이 안 되고 있어. 그 친구가 제게 손바닥 마사지를 가르쳐줬고 놀랍게도 2주 만에 소화가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위염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손바닥과 내장의 관계를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환자들에게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최만식 어르신이 다시 오셨을 때 진료실 문을 여는 순간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와 있었고 걸음걸이가 가벼워 보였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르신 손이 따뜻해지셨네요. 손발 냉증도 많이 나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겨울에도 양말을 2겹 신었는데 이제는 한 겹만 신어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단순히 손만 따뜻하게 했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뉩니다. 교감신경은 긴장, 부교감신경은 이완을 담당합니다. 현대인,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만성 스트레스로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계속 긴장하면 말초 혈관이 수축되고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합니다. 손바닥을 따뜻하게 하고 마사지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혈관이 이완되고 소화효소가 분비되고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일본 동경대학 연구팀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손바닥 온열 자극을 받은 노인 그룹은 8주 후 소화불량 증상이 평균 67% 개선되었고 손발 냉증도 54%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손바닥은 우리 몸의 시동 버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실 때, 저녁에 샤워하실 때, 심지어 낮에 손을 씻으실 때도 잠깐 따뜻한 물에 손바닥을 담그고 30초만 자극해 주십시오.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소화를 살리고 두통을 없애고 냉증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가 안 되시는 분, 손발이 찬 분, 아침에 두통이 있으신 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손바닥이 따뜻해지면 몸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자, 이제 사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위는 무릎 뒤 오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위를 완전히 간과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이곳은 하체 건강의 핵심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박종열 씨. 이분은 제 진료실에 오실 때 지팡이를 짚고 오셨습니다. 선생님, 다리가 너무 무겁습니다. 어르신은 의자에 앉자마자 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다리가 통나무처럼 퉁퉁 붓고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도저히 못 내려가겠어요. 아침마다 아내한테 부축받아서 1층까지 내려갑니다. 물도 저녁 6시 이후엔 안 마시는데 왜 이렇게 붓는 걸까요? 어르신의 바지를 걷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종아리가 기둥처럼 퉁퉁 부어 있었고 손가락으로 누르면 5초 이상 자국이 남았습니다. 이건 심각한 부종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정밀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신장 기능, 간 기능, 심장 초음파, 하지 정맥 초음파, 모든 검사를 다 했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를 보고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검사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신장도 정상, 심장도 정상, 정맥도 막힌 곳이 없습니다. 다리가 붓는 건 림프순환 장애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어르신을 침대에 눕히고 무릎 뒤를 촉진했습니다. 오금 부위를 만지는 순간 딱딱하고 차가웠습니다. 여러분, 오금이 뭔지 아십니까? 무릎 뒤쪽 접히는 부분을 오금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스러브라고 하죠. 이곳에는 무엇이 지나갈까요? 첫째, 오금동맥과 오금정맥, 하체로 가는 주요 혈관입니다. 둘째, 오금림프절, 다리에 림프액이 모이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셋째, 좌골신경, 다리로 가는 가장 큰 신경입니다. 즉, 오금은 하체로 가는 모든 통로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문제는 이곳이 우리 몸에서 가장 잘 막히는 부위 중 하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무릎이 접혀서 이 부위가 눌립니다. 둘째, 나이가 들면 무릎 뒤 근육이 굳어집니다. 셋째, 운동 부족으로 림프 순환이 느려집니다. 림프는 혈액과 달리 심장이 펌프질을 해주지 않습니다. 근육 운동으로만 순환됩니다. 그런데 움직임이 적으면 림프가 정체됩니다. 림프가 정체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수구가 막힌 것과 같습니다. 물이 역류하죠. 다리에 노폐물, 독소, 염증 물질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붓고 무겁고 아픈 겁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과 하버드 의대가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오금 부위를 따뜻한 물로 자극하고 마사지하면 림프 순환 속도가 평균 2배 향상된다는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단 2주만 꾸준히 해도 하지 부종이 평균 43% 감소했다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연구도 있습니다. 일본 게이오 대학 정형외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인데요. 오금 림프절을 활성화시키면 무릎 관절염 통증이 평균 38% 감소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림프가 순환되면 염증 물질이 빠져나갑니다. 염증이 줄면 통증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림프 순환이 좋아지면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저는 샤워하실 때 이렇게 해보시라고 단계별로 아주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1단계 준비 자극 30초. 샤워 중에 무릎 뒤 오금에 따뜻한 물을 30초간 쏴 주십시오. 샤워기 압력은 중간 정도로 하시고 물의 온도는 약간 뜨겁다고 느껴질 정도면 됩니다. 이때 다리를 쭉 펴지 마시고 무릎을 살짝만 구부리십시오. 그래야 오금 부위가 제대로 펴져서 물이 직접 닿습니다. 2단계 림프 마사지 1분. 물을 끄시고 한쪽 다리를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의자나 욕조 가장자리에 발을 올려 놓으십시오. 양손에 손가락 3개 검지, 중지, 약지를 오금 중앙에 대십시오. 그 상태에서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십시오.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10바퀴, 반시계 방향으로 10바퀴.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십시오. 시원하다 느껴지는 정도의 압력이면 됩니다. 림프는 혈관처럼 깊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피부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자극해야 효과적입니다. 3단계 쓸어내리기 30초. 오금을 마사지한 후 손바닥 전체로 종아리 위쪽에서 오금 방향으로 쓸어내리십시오. 마치 짜낸다는 느낌으로 10회 반복하십시오. 이건 다리에 고여있는 림프액을 오금 림프절로 모아주는 동작입니다. 4단계 근육 이완 10초. 마지막으로 다리를 쭉 펴고 무릎 뒤 근육에 5초간 힘을 주었다가 확 빼주십시오. 이걸 2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근육을 수축했다 이완하면 림프 순환이 더 활발해집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메모하셨습니다. 이걸 매일 해야 합니까? 네, 매일 샤워 때 양쪽 다리 다 해주시면 됩니다. 양쪽 다 해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샤워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이렇게 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앉아 계실 때 가끔씩 무릎을 쭉 펴주십시오. 1시간마다 한 번씩만이라도요. 자기 전에 누워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놓으십시오. 베개 2개 정도 쌓아서 종아리를 올려 놓으시면 됩니다. 10분만 유지해도 부기가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물을 적게 마시면 오히려 더 붓습니다. 몸이 수분을 붙잡으려고 하거든요. 2주 뒤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팡이가 없었습니다. 어르신은 혼자 걸어서 들어오셨습니다. 걸음걸이가 가벼워 보였습니다. 바지를 걷어보니 종아리가 확실히 얇아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눌러봤습니다. 자국이 금방 사라졌습니다. 부종이 거의 없어진 겁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단지 무릎 뒤를 마사지했을 뿐인데 다리가 이렇게 가벼워질 줄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안 붓고 신발도 잘 들어가요. 오금을 만져보니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서는 더 신기한 게 무릎 통증까지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예상했던 효과였습니다. 림프 순환이 좋아지면서 무릎 관절 주변에 염증이 빠진 겁니다. 어르신, 계속 꾸준히 하십시오. 3개월 이상 하시면 효과가 더 확실해집니다. 실제로 6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어르신은 등산을 다시 시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금이 뚫리면 걷는 나이도 거꾸로 갑니다. 다리가 무거우신 분, 아침마다 다리가 부으시는 분, 무릎이 아프신 분, 오늘부터 샤워할 때 오금을 기억하십시오. 따뜻한 물 30초, 마사지 1분, 쓸어내리기 30초. 단 2분으로 여러분의 하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오금은 하체의 하수구입니다. 하수구를 뚫으면 모든 게 흘러갑니다. 그 30초가 여러분의 보행 수명을 10년 늘릴 수 있습니다. 이제 3위로 갑니다. 3위는 조금 민감한 부위입니다. 바로 사타구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위를 씻기 부끄러워 하십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죠. 그런 부위를 왜 신경 써야 하나요?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타구니는 여러분의 생명력이 흐르는 마지막 고속도로이기 때문입니다. 73세 한도연 어르신. 이분은 진료실에 오셔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요. 한두 시간마다 깨서 화장실 가고 하루에 5번, 6번씩 가요. 낮에는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운전도 무서워서 못 해요. 어르신은 수면 부족으로 눈밑이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전립선 검사를 했습니다. 전립선이 약간 비대해진 건 맞았지만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전립선이 조금 큰 건 맞지만 이 정도로 밤에 5번씩 깨실 정도는 아니었죠. 저는 어르신을 침대에 눕히고 하체를 촉진했습니다. 허벅지를 만져보니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사타구니 부위를 촉진했습니다. 림프절이 딱딱하게 뭉쳐 있었고 주변 조직이 차갑고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타구니가 뭔지 아십니까? 의학 용어로는 서해부라고 합니다. 다리와 몸통이 만나는 부위죠. 이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대퇴동맥과 대퇴정맥.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혈관 중 하나입니다. 하체로 가는 피의 80% 이상이 이 혈관을 통과합니다. 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눌리면 하체 전체로 가는 혈류가 감소합니다. 둘째, 서해부 림프절. 이곳은 하체의 모든 림프액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면역 세포의 70%가 이 림프절 주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체는 외부 세균, 바이러스와 가장 많이 접촉하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발, 다리를 통해 들어오는 병원균을 이곳에서 1차적으로 막는 겁니다. 셋째, 생식기와 비뇨기로 가는 신경과 혈관, 방광, 전립선, 자궁, 난소. 이 모든 기관으로 가는 혈관과 신경이 사타구니를 지나갑니다. 한도현 어르신께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타구니가 차갑고 막혀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하체로 가는 혈류가 감소합니다. 다리가 차가워지고 저리고 쥐가 나기 쉽습니다. 둘째, 방광과 전립선으로 가는 혈류도 감소합니다. 혈류가 줄면 그 기관이 차가워집니다. 방광이 차가워지면 방광 근육이 과민해집니다.
소변이 조금만 차도 빨리 비워라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자꾸 화장실에 가게 되는 겁니다. 셋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사타구니 림프절이 막히면 하체의 면역 방어선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방광염, 요로 감염이 잘 생기고 감기도 자주 걸립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과 국내 서울대학교 의대 연구팀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사타구니 림프절의 순환 상태가 면역력과 비뇨기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에서 야간요, 빈뇨 증상이 있는 환자 300명을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87%가 사타구니 순환 장애를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절반을 대상으로 8주간 사타구니 온열 요법과 마사지를 시행했습니다. 결과는 야간요 횟수가 평균 58% 감소했습니다. 하루 평균 5.2회에서 2.2회로 줄어든 겁니다. 하체 체온도 평균 1.3도 상승했고 면역 지표인 NK세포 활성도도 34% 증가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꼭 해보시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1단계 온열 자극 30초. 샤워 중에 사타구니 주름 부분에 따뜻한 물을 30초간 쏴 주십시오. 양쪽 다 해주시되 물의 온도는 평소보다 약간 뜨겁게 느껴질 정도로 하십시오. 샤워기를 너무 가까이 대지 마시고 20에서 30cm 정도 떨어뜨려서 부드럽게 자극해 주십시오. 2단계 림프 압박 30초. 물을 끄시고 손바닥 전체로 사타구니를 부드럽게 눌렀다 떼주십시오. 누르기 2초, 떼기 1초 이 리듬으로 10회 반복하십시오.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 림프절은 압력에 약하니까요. 기분 좋다 느껴지는 정도의 압력이면 충분합니다. 3단계 쓸어내리기 30초. 아랫배 중앙에서 사타구니 방향으로 손바닥으로 쓸어내리십시오. 양쪽 다 10회씩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아랫배에 고여있는 림프액을 사타구니, 림프절로 모아주는 동작입니다. 4단계 온찜질 마무리. 샤워 후에 여유가 되시면 따뜻한 수건을 사타구니에 5분간 올려 놓으십시오. 이건 선택사항이지만 하시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오래 앉아있으면 사타구니가 눌려서 혈류가 차단됩니다. 1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걸어주십시오. 둘째, 잠잘 때 이불을 잘 덮으십시오. 특히 하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름에도 얇은 이불로 배와 다리를 덮어주십시오. 셋째, 저녁 6시 이후에 물을 안 드시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씩 자주 드십시오. 물을 안 마시면 소변이 농축되어서 방광을 더 자극합니다. 소량씩 자주 마시는 게 낫습니다. 3주 뒤, 한도현 어르신이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생기가 돌아와 있었고 눈빛이 밝았습니다. 다리를 만져보니 체온이 확실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르신은 환절기만 되면 감기에 꼭 걸리셨는데 이번엔 안 걸리셨다고 하셨습니다. 면역력이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다리 저림도 없어지고 밤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는 현상도 줄었다고 하셨죠. 하체 혈류가 개선되면서 근육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좋아진 겁니다. 여러분, 사타구니는 피의 고속도로입니다. 이곳이 막히면 인생이 느려집니다. 기력도, 면역도, 수면도 모든 게 느려집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곳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 다리가 차가우신 분, 감기 자주 걸리시는 분, 오늘부터 샤워할 때 사타구니를 기억하십시오. 따뜻한 물 30초, 압박 30초, 쓸어내리기 30초, 단 90초로 여러분의 하체를 살리고 수면을 되찾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타구니가 따뜻해지면 인생이 다시 빨라집니다. 이제 2위로 갑니다. 2위는 목덜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이 뻐근하다, 어깨가 결린다 말씀하시지만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모르십니다. 목이 굳어 있다는 건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굶주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70세 이정자 할머니. 이분은 며느리 손을 잡고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너무 심해요.
방금 뭐 하려고 했는지 기억 못 하시고 냉장고 열었다가 그냥 닫으시고 어제는 제 이름도 잠깐 못 떠올리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치매인가요? 목소리 떨림에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뇌 MRI, 혈액 검사, 인지기능 검사를 해봤지만 다행히 치매 징후는 없었습니다. 뇌에 병변도 없었고 혈관도 막힌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할머니의 목을 만지는 순간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목 뒤 근육이 판자처럼 딱딱했고 눌렀을 때 할머니가 아프다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라고 했습니다. 좌우로 45도도 안 돌아갔습니다. 정상이라면 80도는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목덜미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목은 뇌로 가는 마지막 통로입니다. 뇌는 우리 몸 전체 혈액의 20%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뇌로 가는 혈관은 단 두 쌍뿐입니다. 첫째, 경동맥, 목 앞쪽에서 뛰는 혈관입니다. 뇌로 가는 혈액의 70%가 이 혈관을 통해 갑니다. 둘째, 척추동맥, 목뼈 안쪽을 지나가는 혈관입니다. 나머지 30%가 이 혈관을 통해 갑니다. 문제는 이 혈관들이 목 근육 사이를 지나간다는 겁니다. 목 근육이 경직되면 혈관이 눌립니다. 혈관이 눌리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합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정자 할머니께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째, 기억력 감퇴입니다. 뇌의 해마라는 부위가 기억을 담당하는데 이곳이 혈류 부족에 가장 민감합니다. 혈류가 10%만 줄어도 단기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방금 뭐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리는 겁니다. 둘째, 집중력 저하입니다. 전두엽이라는 부위가 집중력을 담당하는데 혈류가 부족하면 이곳 기능이 떨어집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셋째, 어지럼증입니다. 소뇌라는 부위가 균형을 담당하는데 혈류가 부족하면 어지럽고 비틀거립니다. 넷째, 두통입니다. 뇌가 산소를 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두통이 심한 건 밤새 혈류가 더 줄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과 일본 게이오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했습니다.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목 근육 경직도와 뇌혈류량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목 근육을 이완시키면 뇌혈류량이 평균 43% 증가한다 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대 신경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인데요. 목 마사지를 받은 노인들의 인지 기능 점수가 3개월 만에 평균 28% 향상됐다는 결과입니다. 심지어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들 중 37%가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습니다. 목을 푸는 것만으로도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샤워하실 때 해보시라고 단계별로 정확히 알려드렸습니다. 1단계 온열 이완 1분. 샤워 중에 목덜미에 뜨거운 물을 1분간 쏴 주십시오. 조금 뜨겁다 싶을 정도로 온도를 높이십시오. 하지만 데일 정도는 절대 안 됩니다. 샤워기를 목덜미에 바짝 붙이지 마시고 30cm 정도 떨어뜨려서 물줄기가 목 전체를 감싸듯이 해 주십시오. 이때 고개를 앞으로 살짝 숙이시면 목 뒤 근육이 더 잘 펴집니다. 2단계 쓸어 올리기 마사지 1분. 물을 끄시고 양손을 목 뒤에 대십시오. 목 아래 어깨와 목이 만나는 부분에서 머리 쪽으로 쓸어 올리듯 마사지해 주십시오. 양손으로 번갈아 가면서 20회 반복하십시오. 힘은 시원하다 느껴지는 정도로 하시되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 3단계 지압 30초. 목 뒤 중앙, 머리뼈가 시작되는 부분 바로 아래에 움푹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풍지혈이라고 부르는 혈자리입니다. 양손 엄지로 이곳을 5초간 꾹 눌렀다가 떼주십시오. 이걸 6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눌렀을 때 약간 아프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들어야 정확한 위치입니다. 4단계 스트레칭 30초. 마지막으로 목 스트레칭을 해 주십시오. 먼저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리십시오. 최대한 돌린 상태에서 5초 유지. 그 다음 천천히 왼쪽으로 돌리십시오. 5초 유지. 이걸 3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절대 빠르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부드럽게 하십시오. 그리고 샤워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해보시라고 추가적인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베개 높이를 확인하십시오.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꺾여서 혈관이 눌립니다. 베개 높이는 주먹 하나 높이가 적당합니다. 둘째, 스마트폰 볼 때 고개를 너무 숙이지 마십시오. 고개를 30도 이상 숙이면 목에 20kg의 하중이 걸립니다. 스마트폰을 눈높이까지 들어 올려서 보십시오. 셋째, 1시간마다 목을 천천히 돌려주십시오. 앉아서 일하거나 텔레비전 볼 때 1시간마다 한 번씩 목을 좌우로 돌려주십시오. 한 달 뒤, 딱딱했던 근육이 풀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지럼증도 사라지고 밤에 잠도 깨지 않고 잘 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예상했던 효과였습니다. 뇌혈류가 개선되면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목이 풀리면 뇌가 깨어납니다.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 모두 혈류에서 시작됩니다. 목이 굳어 있다는 건 뇌가 굶주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깜빡깜빡 하시는 분, 집중이 안 되시는 분, 어지럼증 있으신 분, 아침 두통 있으신 분, 오늘부터 샤워할 때 목덜미를 기억하십시오. 뜨거운 물 1분, 마사지 1분, 지압 30초, 스트레칭 30초, 단 3분으로 여러분의 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치매가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목부터 풀어주십시오. 목덜미는 뇌의 관문입니다. 이 문을 열면 인생이 다시 선명해집니다. 자, 이제 드디어 1위입니다. 1위는 명치입니다. 가슴과 배 사이 딱딱한 뼈가 끝나는 그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을 만지면 아 하고 찡그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 평생의 스트레스가, 참았던 감정이, 삼켰던 눈물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68세 장은이 할머니, 자려고 누우면 가슴이 답답해요. 뭔가 돌덩이가 얹혀 있는 것 같아요. 수면제를 먹어도 이 시간이면 깨요. 낮에는 피곤해서 죽겠는데 밤만 되면 눈이 말똥말똥해요. 저는 어르신께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물었고 충격적이게도 20년가량 지속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20년 전 무슨 일이 있으셨냐고 물으니 한참 망설이던 할머니께서는 남편의 사업 실패와 많은 빚으로 인해 식당과 청소 등 뭐든 다 했다며 힘들었던 과거에 대해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자식들한테는 내색 한번 안 냈다고요? 그때부터 잠을 자기 힘들었고 누우면 가슴이 답답하고 밤마다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우셨다고 합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심전도와 심장 초음파를 해보았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은 정상이었습니다. 판막도, 혈관도, 심장 박동도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럼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 건지 물으셨고 저는 명치를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뒤 살짝 눌러봤습니다. 마치 돌덩이 같은 딱딱한 응어리가 만져졌습니다. 이 할머니의 불면증은 심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명치는 가슴뼈와 배가 만나는 곳, 딱딱한 뼈가 끝나는 부분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심화부 또는 명치돌기라고 부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곳을 단전 혹은 중환이라고 부릅니다.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는 뜻이죠. 서양의학에서는 이곳을 태양신경총이라고 부릅니다. 태양신경총이 뭘까요? 우리 몸의 자율신경이 거미줄처럼 모여 있는 곳입니다. 자율신경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몸을 조절하는 신경입니다. 심장 박동, 호흡, 소화, 수면, 면역 모든 것이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자율신경이 가장 밀집된 곳이 바로 명치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강한 감정을 느낄 때 뇌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이 혈액을 타고 몸 전체로 퍼지는데 특히 자율신경이 밀집된 명치 부위에 집중됩니다. 단기적인 스트레스는 금방 풀립니다. 하지만 만성 스트레스, 특히 참고 삼킨 감정은 명치에 쌓입니다. 근육이 경직되고 신경이 과민해지고 혈관이 수축됩니다. 그리고 그 응어리가 자율신경을 자극해서 여러 증상을 만들어냅니다. 불면증, 소화불량, 가슴 답답함, 불안, 우울. 한의학에서는 이걸 화병이라고 부릅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신경성 위염, 공황장애,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하버드 의대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했습니다. 명치 부위를 따뜻하게 자극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절반으로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수면의 질이 평균 62% 향상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일본 동경대학 정신의학과 연구팀이 20년 이상 불면증을 앓는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이들에게 12주간 명치 온열 요법과 마사지를 시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73%가 수면 시간이 평균 2.4시간 증가했고 58%가 수면제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우울증 점수도 평균 47% 개선되었다는 겁니다. 명치가 따뜻해지면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저는 할머니께 아주 세심하게 실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1단계 온열 위로 1분. 샤워 중에 따뜻한 물을 명치에 1분간 쏴 주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따뜻한 물이 명치에 닿는 걸 느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견뎌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물의 온도는 조금 뜨겁다 싶을 정도로 하십시오. 2단계 사랑의 마사지 2분. 샤워 후 따뜻한 손으로 명치를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마사지해 주십시오. 이때 중요한 건 자신을 다독인다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수고했어. 잘 버텨줘서 고마워. 이제 좀 쉬어.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부드럽게 문질러 주십시오. 2분 동안 원을 그리며 천천히 힘을 주지 마십시오. 아기를 어루만지듯 부드럽게 하십시오. 3단계 호흡의 치유 1분. 명치에 손을 얹고 복식 호흡을 5회 해 주십시오. 코로 깊이 들이마시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걸 느껴보십시오.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명치에 응어리가 녹아내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4단계 감사의 마무리 10초. 마지막으로 명치에 손을 얹고 10초간 그대로 있으십시오. 20년 동안 견뎌줘서 고마워. 이제는 편히 쉬자.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평소에도 해보시라고 몇 가지 팁을 드렸습니다. 첫째, 감정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인정하십시오. 혼자 울어도 괜찮습니다. 둘째, 명치가 답답할 때마다 손을 얹으십시오. 텔레비전 보시면서도, 앉아 계시면서도 손을 명치에 얹고 천천히 호흡하십시오. 셋째, 따뜻한 물주머니를 명치에 대십시오.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주머니를 명치에 10분간 올려 놓으십시오. 체온보다 약간 따뜻한 정도면 됩니다. 2달 뒤, 장은희 할머니가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 저는 할머니인지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얼굴에 화색이 돌아와 있었고 눈빛이 살아 있었고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20년 만에 통잠을 자게 됐다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가슴 답답한 것도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명치를 눌러봤습니다. 응어리가 사라져 있었고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명치는 스트레스의 집입니다. 감정이 쌓이는 곳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참아왔습니다. 화도, 슬픔도, 억울함도, 외로움도 모두 여기 명치에 쌓였습니다. 이제 그것을 풀어줄 때입니다. 명치가 따뜻해지면 마음도 삽니다. 잠 못 이루시는 분, 가슴 답답하신 분, 소화 안 되시는 분, 불안하신 분, 오늘부터 샤워할 때 명치를 기억하십시오. 따뜻한 물 1분, 마사지 2분, 호흡 1분. 단 4분으로 여러분의 20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치에 손을 얹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수고했어. 이제 좀 쉬어. 여러분은 충분히 견뎌왔습니다. 이제 쉴 자격이 있습니다. 명치가 따뜻해지면 인생도 다시 따뜻해집니다. 자, 지금까지 5곳을 말씀드렸습니다. 손바닥,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명치. 이 5곳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양원은 운명이 아닙니다. 습관의 결과입니다. 매일 5분 샤워할 때 이 5곳을 기억하십시오. 그 5분이 여러분의 순환을 살리고 심장을 지키고 뇌를 깨우고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형제자매,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지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 샤워하실 때 5곳을 기억하십시오. 손바닥에 따뜻한 물을 쏴 주시고
오금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고 사타구니를 데워 주시고 목덜미를 풀어 주시고 명치에 손을 얹고 수고했어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 5분이 여러분의 심장을 살리고 100세까지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